안녕하세요. 퓨전 360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삼면도 만들 때 팁을 하나 제가 빼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뒷면은 삭제를 하고요. 뒷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뒷면 이쪽에 선택해서 불렀죠. 적당히 먼저 확대를 합니다. 이 사이즈를 빨리 맞추는 팁인데요. 일단 뒷면을 이렇게 눈을 끄시고 여기 교정 기능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정 기능 이용해서 이 제일 위 높이부터 바퀴가 있는 X축까지의 길이를 재봅니다. 497.6이 나오죠. 497.6. 그러면 앞면 끄고 뒷면을 보시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교정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 같은 위치에 길이를 봅니다. 바퀴가 있는 곳까지요. 이 위치에 길이를 맞춰줄 수가 있죠. 497.6이라고 적으면 이미지 사이즈가 스케일이 얼추 비슷해지죠. 이렇게 하면 빨리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교정 기능 활용해서 스케일 맞추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아 사이트에 360도로 차량을 돌려볼 수 있는데요. 이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삼면도는 정면 뷰가 있고 측면 뷰가 있고 후면 뷰가 있지만 위에서 바라본 탑 뷰가 없습니다. 앞쪽에 곡면이 어느 정도 꺾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만드는 사람의 상상으로 좀 채워질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이트에 사진을 돌려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이렇게 라운드는 예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무슨 라인을 따서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참고해서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폰모드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플레인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스케치 평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선택했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랭스 시메트리를 켜주면 바로 만들자마자 좌우 대칭이 걸립니다. 이 자동차는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앞뒷면에 이미지가 겹쳐 보이니까 눈을 꺼주었습니다. 우측면으로 돌려보면은 지금 그린 스케치가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스케치면을 뒤쪽에 있는 걸 선택했었나 봅니다. 에디트 폼으로 앞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아랫면이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빼주십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잡고 높이를 맞춰줍니다. 가운데 분할면도 이렇게 올려주고 엣지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라인까지 나왔죠. 바깥쪽 엣지를 선택해 준 다음에 Alt를 눌러서 면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라운드져 있죠. 이렇게 이제 면을 당기고 나면은 이쪽 코너 쪽은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원래 이제 윗면을 보시고 이제 탑뷰 이미지가 있으면은 쉽게 좀 맞춰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얼마큼 꺾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 보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 라운드가 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틸리티의 디스플레이 모드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진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실제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곡선 형태고요. 각진 형태, 곡선 형태. 그리고 가운데는 검은색은 각진 형태, 여기 흰 라인은 곡선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뷰 모드가 있는데 단축키 Alt 1, Alt 2, Alt 3 이렇게 Alt 1, 2, 3으로 눌러서 자주 바꿔가면서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에디트 폼 기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에디트 폼에서 이 버튼들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는 선택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버텍스만 잡는 기능, 요거는 엣지만 잡는 거, 요거는 페이스만 잡는 거, 이거는 점선면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디 전체를 잡는 기능이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올 놓고 쓰시면 되는데 선이 너무 많거나 할 때는 이제 골라 쓰시면 되는 거죠. 이제 Alt 3번으로 보면은 한쪽 면만 보고 작업하면 이렇게 여기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면, 윗면을 보면서 맞춰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해 나가는데 Alt 1번 누르면 각지게 보이죠? 이럴 때는 이제 각지게 보면서 조정해 주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모양은 공면의 Alt 3번이 진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꺾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진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보면서 이제 느낌으로 보는 거죠. 만들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정해 나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캔버스는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보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각이 져서 한 단위 밑으로 내려와 있죠. 바깥쪽 엣지들을 선택해 준 다음에 Alt를 누르고 면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내릴 때 Alt 1번을 눌러서 각진면으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Alt 1번으로 이렇게 보는 게 편한 이유를 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을 만들어 나가실 때 각진면으로 보다가 또 Alt 3번 눌러서 둥근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모양을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면 엣지만을 선택을 해서 측면을 보면서 이미지에 맞게 조정해 줍니다. 컨트롤 눌러서 엣지를 중복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죠.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제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Alt 3번 눌러서 모양 확인하고요. 정면도나 측면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 바깥으로 빼주고요. 이게 이제 막상 처음 시도해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곡면 나올 수 있게 이제 좀 맞춰봤고요. Alt 3번 눌러서 이제 모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은 나중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Alt 1번으로 바꾸고 높이를 조금 조정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찌그러진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측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헤드라이트에 갈라지니까 모디파이 메뉴 인서트 포인트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만 그려줘도 됩니다. 엣지 잡고 옵션 누르고 드래그해서 면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을 내리고 나면은 정면에서 봐주면 이상한 각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춰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추가된 면을 붙여주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웰드 포인트로 점끼리 붙여주면 되겠죠. 정면에서 보면 또 각이 이상하기 때문에 정리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랑 앞면에서 봤을 때랑 위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작업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막상 처음 이 작업을 해보시면 이미지에 선만 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작업자가 위치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뷰에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굴곡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면이 흐르고 있는 방향이나 위치를 이제 공간 증강력을 활용해서 잘 판단해 나가시면은 이제 이 작업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이렇게 이어지니까 쭉쭉 빼주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각도 위를 돌리면 이렇게 엣지의 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면을 조금 조각내서 이렇게 그 옆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긴 면을 한 번에 뽑으신 다음에 나누시면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치가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업자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이미지를 끄고 상단에서 보면서 각도를 판단해 나갑니다. Alt 3 눌러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라인들이
보시면 이게 여기가 좀 튀어나왔고 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윈도우에 맞닿은 부분을 살짝만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큰 면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양각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큰 양각이 있고 그 안쪽에 하나의 각이 더 있고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흐름은 범퍼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범퍼 쪽부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요. 시메트리를 체크해서 대칭으로 해줬습니다. 양쪽으로 면을 늘려주고요. 점을 이동하거나 할 때 면이 선택되지 않도록 클릭을 잘 해주세요. 범퍼가 살짝 라운드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각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탑뷰가 없으면 작업자의 판단으로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중앙 쪽은 완만하다가 양쪽 끝에서 각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정도는 옆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측면의 이미지를 켜서 확인해 보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은 우연히 이게 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저 원형 모양을 잡아주고요. Alt 3번 모드로는 포인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각진 모드로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면은 정면에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빼줍니다. 큰 면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해줘도 되긴 하는데 모양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바퀴를 감싸는 부분을 휠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도를 돌려서 엣지의 각도를 돌려서 이렇게 감싸 나갑니다. 이게 각도가 이렇게 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휠 하우스는 앞에 거를 먼저 만들고 복사를 해서 뒷바퀴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쭉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패널이 나눠지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긴 한데 큰 면을 보면서 일단 나가겠습니다. 큰 흐름은 잡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 모양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쪽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미리 살짝 넣어주시는 게 큰 모양을 잡아나가는 데 좋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필요한 라인만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만들면서 조금씩 만져주게 됩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작게 각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Alt 1번의 각진 디스플레이 모드를 박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스 디스플레이 모드일 때는 이렇게 이제 요 포인트들을 조금씩 이렇게 잘 잡아서 최대한 원형은 원형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Alt 3 누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lt 1번의 박스 디스플레이는 이 포인트들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 박스 디스플레이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꺾여지는 부분이 약간 위로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하우스도 만들어 나갑니다. 이 휠하우스 면을 빨리 돌려준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들을 잡고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퍼부터 시작돼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진행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단에 보닛을 만든 다음에 그 면을 쭉 확장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폰 모드를 종료하지 않고 새로운 플레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단부에 큰 흐름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부분을 나눠서 만드신 다음에 큰 부분의 파츠를 이제 엣지로 서로 연결해 주면서 만들어 나가셔도 이제 모양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휠하우스에 이렇게 작게 면이 하나 더 있죠. 이쪽에 휠하우스의 작은 면은 좀 평평하기 때문에 이 엣지는 앞쪽으로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 각진 라인을 살짝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에이트 폼으로 알트 잡고 위로 드래그했습니다. 포인트를 서로 붙일 수 있는 웰드 버텍스 기능으로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쪽 방향은 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브릿지 기능으로 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의 개수는 1로 선택하시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이렇게 면을 붙이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 기능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큰 흐름에서 이쪽 면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엣지는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작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세이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쪽만 각이 잡혀 있고 그 아래쪽은 그냥 라운드진 형태입니다. 브릿지 기능으로 붙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인서트 엣지 기능으로 엣지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엣지를 추가했습니다. 위아래를 브릿지 기능으로 붙여줄 텐데요. 브릿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면의 개수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라인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도 인서트 엣지로 라인 하나를 비슷한 위치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브릿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사이드 1번 접착되기 원하는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2 누르시고 접착되기 원하는 엣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면의 개수 2개 하면 면이 2개가 생성돼서 이렇게 접착이 됩니다. 바디에 2개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바디가 되었습니다. Alt 3번 누르면 이렇게 둥근 면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부분을 만드신 다음에 접착 기능으로 이제 바디를 붙여나갈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완성해 나가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Alt 1번으로 본 각진 모드고요. 이것을 Alt 3번으로 보면 이제 요거는 공연 모드입니다. 완성하는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으면 1시간 이상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의 일부분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이제 요 삼면도로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면을 먼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닛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옆면의 도어 쪽만 먼저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요 이렇게 각도를 탑뷰에서 보고 오른쪽 면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이렇게 이제 조정해 나가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 전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요 접합 기능을 이용해서 파츠별로 만드신 다음에 그 면들을 이어 나가시면 이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 뒷면 이미지가 이 왜곡이 너무 심해서 이게 거의 이거 보고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아 자동차의 요걸 돌려보시면서 이제 차라리 이걸 보시면서 맞춰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후면도를 믿고 이 옆면하고 이어보시면 이게 거의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좀 카메라 왜곡이 심한 뷰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있는 이 이미지를 눈으로 보시면서 참고해서 연결해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자동차 3면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그 탑뷰가 있는 거 탑뷰가 있으면 좀 더 만들기가 쉬우니까 탑뷰가 있는 도면을 잘 찾아보셔서 그것으로 뭐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유료 사이트에서 해상도 높은 요 3D 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구글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해상도가 좀 떨어져도 연습할 만한 도면들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셔서 이제 캡처 잡으셔서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아하는 차종 있으시면 뭐 그런 거 만들어 보시면 또 흥미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차량 만드는 설명이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에디트 폼 모드에서 보통은 이렇게 올로 놓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이 많아지면 버텍스나 엣지나 페이스 요걸 선택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이 아마 생기실 거고요. 특히 이 버텍스 모드는 이 포인트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조정해 준다든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면을 정리할 때 요 버텍스 모드가 쓰입니다. 색이 진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크리지가 적용돼서 이 폼 모드는 이게
부드러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크리즈로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꺾어지는 가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굵은 라인 부분은 크리즈가 적용된 것들입니다. 이 각 잡는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모드에 플레인을 하나 불렀습니다. 페이스는 두 개로 설정했습니다. 오른쪽 엣지를 잡고 그냥 뒤로 꺾어보면 이렇게 곡면으로 꺾입니다. 각지게 이렇게 꺾어지게 하시려면 이제 Alt 1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표현이 되죠. Alt 3번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리즈를 잡아서 각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면을 추가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서트 엣지를 이렇게 싱글이 아닌 보스로 주셔서 양쪽으로 주셔서 간격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주시면 여기 곡면이 크리즈 준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베벨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베벨을 고르시고 꺾인 엣지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이 초록색 라인으로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세그먼트 숫자를 누르면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것도 보이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Alt 1번을 누르시면 각진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크리즈를 걸어주시면 이 모양대로 유지가 됩니다. Alt 3을 눌러서 스무스하게 봐도 지금 계속 각진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인을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폼에서 Alt 눌러서 이렇게 면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이제 잡아 뽑은 다음에요. 이 두 엣지만 선택을 해서 앞쪽으로 잡아 뽑아 보겠습니다. 뽑은 다음에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둥근 느낌이 나죠. 여기에 각을 잡아주려면 여기에 크리즈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딱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4번 눌러서 라인을 없애고 보면 이렇게 딱 면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6번은 라인이 보이는 모드입니다. 자동차에 어떤 이렇게 각을 잡아줄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6 누르면 다시 라인이 보이는 모드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크리즈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서트 엣지를 보스 양쪽으로 걸어주시면은 이 라인을 약간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은 크리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 더 부드러운 각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은 이제 메탈 소재 적용해서 보면 조금 더 실감 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휠 커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좀 이렇게 조금 나왔다든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이게 약간 좀 삐뚤삐뚤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삐뚤삐뚤해져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거나 특정한 각도로 꺾고 싶을 때 사용할 만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의 페이스를 고른 다음에 서브디바이드로 이렇게 페이스를 늘려주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Alt를 누르고 돌출을 시켜주었습니다. 돌출된 앞부분의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엣지들의 크리즈를 걸어주었습니다. 면이 평평하지 않도록 막 임의로 이렇게 좀 면을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이제 플래튼 기능으로 이 면을 깔끔하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메뉴에서 플래튼을 켜줍니다. 메뉴가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것은 Select Parallel Plane입니다. 찌그러진 면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된 부분의 플레인이 평평해지는 것이죠. 이제 평평해질 면을 참고할 플레인을 선택해줍니다. 이쪽에 평면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면이 펴집니다. 참조할 평면을 임의로 지정해주면 그 각도에 맞춰서 꺾어지는데요. 이렇게 스케치 평면을 임의로 각도를 꺾어서 만들면 다시 한번 플레인 메뉴에서 Select Parallel Plane 선택하고요. 이 참조할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평해지기 원하는 플레인을 선택을 합니다.
크리즈까지 함께 적용하면 이렇게 평평한 스케치 평면과 평행해지는 평평한 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각도를 꺾으셔도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할 때도 있겠죠. 네, 이것으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